안녕하세요. 중년 상담소입니다. 38년차 의사인 84세의 김만익 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걷기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꾸준히 걸어야 한다. 많이 걸을수록 더 건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의사들은 걷기만을 운동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보다 더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묵직하고 무릎이 쑤셨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찌릿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툭 꺾일 뻔했던 적은 없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돌리며 그냥 참고 지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걷기 후 피로감이 더 심해졌다거나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 방법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70대의 김영수 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를 실천해왔고, 은퇴 후에는 매일 1시간 이상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나면 무릎이 뻐근하고 시큰거렸다. 발목이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균형을 잃을 뻔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걷기만 하면 관절이 더 빨리 손상될 겁니다. 의사는 김영수 씨에게 걷기가 전부가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72세의 박정희 씨는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걸어왔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길을 걷다가 작은 턱을 넘으려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며 균형을 잃고 크게 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던 작은 턱이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손을 짚고 일어나려는데 허리와 골반이 뻣뻣해서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근육이 약해져 있어 낙상의 위험이 컸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만 한다고 균형 감각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신체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걷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관절이 손상되고 근력이 약해지며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후 낙상 사고는 심각한 부상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력이 감소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한 번의 낙상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더 약해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발을 헛디뎌 휘청한 적이 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진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운동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걷기 시간을 줄이고 대신 5가지 운동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도 힘과 활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근육을 단련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낙상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요소는 대부분 간과되지만 장수와 직결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운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근력 운동. 근육이 사라지면 독립적인 삶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쉽게 들던 물건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진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부족해 손을 짚고 일어난다. 가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며 불안함을 느낀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근육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0세 이후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걸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건강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근감소 증사 사코페니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통 30대부터 시작되어 60대 이후에는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동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뼈와 관절이 받는 부담이 커져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 살이 쉽게 찌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허리가 약해지면서 요통이 생기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건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근력 운동은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대에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근력 운동 방법.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기 체중 스쿼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만약 어렵다면 너무 깊이 앉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 보세요. 이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벽을 마주 보고 두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팔 근육뿐만 아니라 가슴과 어깨 근육을 단련해 일상생활에서 힘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한 발 들고 서 있기. 한쪽 발을 들어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4. 작은 물건 들기. 가벼운 아령 또는 생수병 이용. 양손에 500ml 생수병을 들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팔과 어깨 근력을 키워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쉽게 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운동들을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늦추고 몸이 더욱 탄탄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한 실제 사례. 사례 1. 근력 감소로 인해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75세 이모 씨. 이모 씨는 하루 1만 보 이상을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면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장바구니를 들 때 힘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의사의 권유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간단한 체중 스쿼트와 벽 푸시업을 한 결과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2.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졌던 72세 박모 씨. 박모 씨는 항상 걷기를 꾸준히 해왔지만 어느 날 집에서 바닥에 깔린 작은 카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근력이 약해져 있었고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근육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그는 한 발 들고 서 있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고 몇 주 후에는 서 있을 때 몸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의 근력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테스트 1.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현재 근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다면 근력 감소가 진행 중이며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테스트 2. 한쪽 다리로 10초 동안 균형을 잡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균형 감각이 괜찮은 상태지만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면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이 약해져 있어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신 후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근력 운동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하면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중년 상담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 균형 감각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균형 운동. 작은 낙상이 평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턱이 낮은 인도에서 발이 헛디뎌 휘청거렸다.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을 때 한쪽 다리를 들기가 어려워졌다. 문턱을 넘을 때 균형을 잃고 중심을 잡느라 손잡이나 벽을 짚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 감각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균형 감각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계 반응이 둔해지면서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 작은 실수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낙상 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느리고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낙상을 경험한 많은 노년층이 그 이후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70대 이후 낙상으로 엉덩이뼈 골절을 겪은 사람 중 50% 이상이 다시 예전처럼 걷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낙상을 경험한 후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체력이 저하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외출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을 한번 경험한 후 같은 부위에 다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단순한 실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균형 감각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 방법. 균형 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발 서기 운동.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들어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합니다. 반대쪽 발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손을 짚고 시작한 후 점점 손을 떼는 연습을 합니다. 발 앞꿈치와 뒤꿈치를 연결하여 걷기 직선 보행 연습. 마치 줄 위를 걷듯이 한 발의 앞꿈치를 다른 발의 뒤꿈치에 붙이며 걸어갑니다. 시선을 정면을 향하고 천천히 걸으며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벽을 따라 걸으며 연습해도 좋습니다. 체중 이동 운동.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상태에서 천천히 체중을 한쪽 다리로 이동시킵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의자에 앉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으며 다리 근육과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을 기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의 균형 감각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을 하루 510분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균형 감각이 개선되고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약해져서 낙상을 경험한 실제 사례. 사례 1. 73세의 최모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길을 걷다가 작은 턱을 넘으려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다리 근육이 약해져 있고 균형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한발서기 운동과 체중 이동 운동을 병행하면서 몸의 균형이 점차 개선되었고 걸을 때의 불안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례 2. 75세의 박모 씨는 낙상으로 인해 엉덩이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입원 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 재활이 힘들었고 걷는 것이 두려워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활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지만 초기에 균형 감각 훈련을 했더라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지금 나의 균형 감각을 확인해 보세요. 한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균형 감각이 괜찮은 상태지만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있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5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균형 감각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렵다면
균형을 담당하는 신경과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낙상과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균형 운동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균형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 관절이 굳어지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서 한동안 움직이기가 힘들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일 때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다. 자동차 뒷좌석에 놓인 물건을 집으려다 몸이 잘 안 돌아간다. 손을 뒤로 돌려 옷의 지퍼를 올리려는데 팔이 예전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변화들은 관절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연성 운동을 간과하지만 유연성과 가동성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사소한 동작조차 어려워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굳어지면 몸 전체가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자연스럽게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관절 사이의 연골이 닳고 윤활액이 줄어들면서 마찰이 증가하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움직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면서 고통을 동반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면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넘어질 경우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가동성이 떨어지면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들어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성과 가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유연성과 가동성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 방법.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몸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과 어깨 유연성 운동.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면서 한 방향당 5초씩 유지합니다. 어깨를 앞뒤로 둥글게 크게 돌리면서 관절을 풀어줍니다. 하루 23번 반복하면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척추와 허리 가동성 운동.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허리에 올린 후 천천히 상체를 좌우로 돌려줍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척추의 유연성이 향상되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반과 다리 가동성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 10초간 유지합니다.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며 관절을 풀어줍니다. 이 운동은 골반과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행을 더욱 편하게 합니다. 전신 스트레칭. 고양이 -소 자세.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천천히 위로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반대로 내리며 등을 펴줍니다.
이 동작은 척추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허리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하루 510분만 투자해도 몸이 더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해 일상이 불편해진 실제 사례. 사례 1. 허리가 뻣뻣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76세 최모 씨. 최 씨는 평생 활동적으로 생활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신발을 신을 때 몸을 숙이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관절의 유연성이 크게 감소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척추와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한 달 후에는 허리를 숙이는 것이 훨씬 편해지고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2. 어깨 유연성이 떨어져 옷 입기가 어려워진 74세 김모 씨. 김 씨는 어느 날부터 옷을 입을 때 팔을 뒤로 돌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가끔 어깨 통증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코트를 입을 때 불편함을 심하게 느끼며 혼자서는 지퍼를 올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하루 10분씩 어깨 회전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작했고 몇 주 후에는 팔의 움직임이 한결 편해지고 옷을 입을 때의 불편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유연성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은 후 손끝으로 발끝을 터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유연성이 잘 유지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렵다면 허리와 햄스트링 근육이 경직된 상태이며 가동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최대한 옆으로 돌렸을 때 턱이 어깨 방향과 나란히 정렬되나요? 가능하다면 목 유연성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어렵다면 목과 어깨 근육이 뻣뻣해져 있으며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연성과 가동성 운동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단순한 생활 동작조차 불편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유연성 운동을 통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면 보다 편안한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유연성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도 통증 없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운동, 코어 근력을 키워 척추를 보호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코어 근력 운동. 허리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걸을 때 점점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이 든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쉽게 피곤해진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가 아프거나 쉽게 삐끗한다.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꾸 뒤뚱거리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들은 코어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 근육을 단순히 복부 근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코어는 허리, 복부, 골반, 등, 심지어 엉덩이 근육까지 포함하는 몸의 중심부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척추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허리 통증, 불안정한 자세,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어 근육이 중요한 이유. 허리 통증 예방.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나 만성 허리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세 개선 및 균형 유지. 코어가 약하면 몸이 점점 앞으로 숙여지거나 허리가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균형을 잡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낙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일상생활의 편리함 증가.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동작이 더욱 쉬워집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피로감이 덜 느껴집니다. 이처럼 코어 근육은 단순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 방법.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헬스장에서 복잡한 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벽 기대어 서기 운동.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가 벽에 닿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30초간 유지합니다. 하루 23회 반복하면 자세를 교정하고 코어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복부 조이기 운동.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운 후 배에 힘을 주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숨을 내쉴 때 복부를 더 깊이 조이면서 긴장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복부 깊숙한 곳의 안정근이 강화됩니다. 서서 몸 비틀기 운동.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복부에 힘을 주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코어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기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5초간 유지한 후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이 운동은 복부와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운동들을 하루 51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자세가 점차 개선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코어 근력이 약해져 허리 통증이 심해진 실제 사례. 사례 1. 허리 통증으로 장시간 앉아있기가 힘들어진 70대 이모 씨. 이 씨는 장시간 앉아있거나 오래 걸으면 허리가 쉽게 아팠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자 의사는 코어 근력이 약해져 척추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벽 기대어 서기 운동과 복부 조이기 운동을 꾸준히 실시했고 한 달 후에는 허리가 덜 아프고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2. 점점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 75세 박모 씨. 박 씨는 최근 걸을 때 점점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으려 해도 금방 피로해지고 균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코어 근력이 부족해 허리와 골반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과 서서 몸 비틀기 운동을 병행하면서 2달 후에는 걸을 때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몸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코어 근력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나요? 가능하다면 코어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렵다면 허리와 복부 근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에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 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코어 근력이 적절한 상태입니다. 어렵다면 복부 및 허리 근육이 약해져 있으며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 테스트를 직접 해보신 후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코어 근력 운동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자세가 무너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코어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코어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도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운동, 관절 보호를 위한 저충격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관절 보호 및 저충격 운동. 관절이 무너지면 활동성이 사라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나 무릎이 아프다.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무릎과 발목이 뻐근하고 뻣뻣해진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관절이 시큰거리거나 힘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무리해서 걸은 다음 날 다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붓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증상들은 관절이 약해지고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운동 습관이 관절을 더 빨리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 걷기만을 유일한 운동으로 삼는 것은 무릎과 발목, 엉덩이 관절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어 오히려 관절 손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관절이 손상되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약해지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감소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어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무릎과 발목 관절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저충격 운동에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활동성을 유지하는 저충격 운동.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과 발목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저충격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 운동, 수영 또는 수중 걷기.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영이 어렵다면 수중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무릎과 발목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관절이 불편한 분들은 강도를 낮추고 천천히 타는 것이 좋습니다. 태극권 또는 부드러운 요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하는 관절 강화 운동. 의자에 앉아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거나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며 무릎과 발목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15분만 실천해도 관절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절 손상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들어진 실제 사례. 사례 1. 무릎 통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72세 김모 씨. 김 씨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해왔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관절 연골이 손상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걷기 시간을 줄이고 수중 걷기와 실내 자전거 운동을 병행한 결과 몇 달 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살의 이 발목 관절이 약해져 자주 넘어졌던 75세 이모 씨. 이 씨는 평소에도 자주 발목을 접질렸고 걷다 보면 발목이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그는 태극권과 발목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실시했고 몇 주 후에는 걸을 때의 안정감이 커지고 발목이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의 관절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나요? 없다면 괜찮지만 계속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면 관절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저충격 운동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힘이 부족한 느낌이 드나요? 없다면 근력과 관절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있다면 관절이 무리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테스트를 직접 해보신 후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관절이 손상되면 활동성이 줄어들고 활동성이 줄어들면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실천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더 활기차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15분씩 저충격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 5가지 운동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는 68세 이후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운동을 알아봤습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을 유지해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균형 운동 균형 감각을 강화해 넘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걸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뻣뻣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생활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코어 근력 운동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해 척추를 보호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 보호 및 저충격 운동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나이가 들어도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운동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운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68세 이후의 필수 운동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지만 걷기만으로는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코어 힘, 관절 보호를 충분히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을 유지해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균형 운동 균형 감각을 강화해 넘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걸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뻣뻣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생활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코어 근력 운동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해 척추를 보호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 보호 및 저충격 운동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나이가 들어도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운동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더욱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걷기에 이 운동들을 추가하면 몸이 더 가볍고 움직임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서 이 운동은 나에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중년 이후의 건강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곳 중년 상담소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활기차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중년과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몸을 지키는 방법을 꾸준히 배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년 상담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다룬 5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껴진 운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중년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